XRP가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몇천 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단순히 뉴스만 들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0만 원 간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들이 XRP 레저 즉 XRP 원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들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도 무려 각 나라의 법정, 통화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에서 리플과의 협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리플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 은행망에 깔리고 있다는 리플과 각국 중앙은행 CBDC 협업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2025년도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다. 5개 이상의 국가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의 협력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하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본인 공식 X 계정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죠. 이제는 소송 자체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사에서 숨겨왔던 여러 나라들과의 CBDC 발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황에서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근거 없는 짐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왔었나요? 리플사가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와 CBDC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렇게 남들 모르는 사이 극비리에 진행을 해봤던 중앙은행들과의 CBDC 협력 발표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ISO 2002로 11월 22일 날 교체가 되는 걸 근거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알려진 국가만 해도 어디예요? 홍콩, 콜롬비아,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현재 국가 단위로 XRP 레저를 결제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플 레저 시스템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무려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IMF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91개 나라가 있는데 글로벌 은행과 함께 전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IMF까지 협력을 해서 리플이 국가 단위로 리플 레저 기반의 시스템을 현재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리플이 무슨 천사 같은 기업이라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돈을 들여가면서 전 세계의 리플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리플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대요.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XRP의 소각 메커니즘을 보시면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리플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말인데요. 바로 XRP의 소각 메커니즘이 XRP 레저의 핵심 기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XRP의 소각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XRP 레저라는 도로 위에서 뭐 XRP든 RLUSD든 어떤 자산이 하든지 간에 XRP 레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는 XRP가 소각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 제가 저번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2023년도부터 전 세계 30여의 국가에서 리플과의 CBDC를 논의를 하고 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나라와 기업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호재들을 꽁꽁 숨겨놓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 냄새가 좀 나죠. SEC와의 소송 종결이 공식적으로 된 이후에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기관급들이 XRP 물량을 계속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XRP 레저는 조용히 전 세계의 금융권 쪽으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괜히 영상 초반에 XRP가 1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XRP 원장 위에서 거래 수수료로 사용되고 소각되는 XRP라는 코인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XRP라는 글로벌 송금의 혁신 수단을 전 세계 은행들이나 기업들 지금 심지어 미국 회사들뿐 아니라 중국에서까지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송금에서는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사실 국가 단위급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나 기술력에 집착하는 곳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인데요. 철저한 자본주의인 미국의 대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까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는 뭐겠어요? 초당 1,500건 이상을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 심지어 수수료도 0.00101 XRP로 굉장히 저렴한데 얼마를 송금하든지 그건 또 고정 수수료예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ODL 뿐 아니라 앞으로 스위프트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 송금망에서 채택이 될 게 리플 레저와 리플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등 주요 은행에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도 올해 연초부터 내부 거래의 100%는 이미 리플 XRP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미 XRP 레저가 미국 기관들 사이에 전부 다 깔려있는 상태라고 오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리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이 리플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인프라망을 가진 코인이 XRP라는 거예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 내용들을 XRP라는 코인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증명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법정.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린 XRP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까지도 무려 수억 달러를 들여서 XRP를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겠다. 또 XRP 원장을 이용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에서 5억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5억 달러면 거의 7,300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또 한 기업에서 1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고 하는 건요. 금융권의 대장 코인 중 하나가 바로 XRP라고 증명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을 좀 합쳐봤을 때 무려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XRP에 대한 채택 발표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결제 솔루션에서부터 기업 준비금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에서 XRP가 포함된 ETF까지 신청하기도 했죠. 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여기서 미국만 XRP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일본에서는 리플의 솔루션 기술로 에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에너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기반에 얹혀져서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엔화의 외환 시장의 순위를 보시면 달러와 유로 다음에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XRP 레저 기반이 구축이 되고 그 위에서 에너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XRP라는 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급에서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선택을 한 거고 솔직히 지금 다른 나라도 난리죠. 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도시, 경제의 심장인 홍콩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리플이 홍콩 통화청까지 껴서 CBDC 프로젝트 및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 지금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하게 끼어들고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리플 레저라는 도로를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에너지 마켓에서는 이 아랍에밀리트가 진짜 유명하죠. 두바이 토지국에서는 리플 레저를 도입을 해서 부동산 RWA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고요. 이미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리플의 원장 시스템이 전부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금융 허브라고 볼 수 있는 두바이에서 RLUSD가 정식으로 채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수만 수십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XRP가 수수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XRP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 구조라는 거죠. 결국 리플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송금 결제 시장의 규모는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 무려 3조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냥 뉴스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스탠더드 차타드라고 하는 거대한 메이저 은행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나온 이 분석 리포트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XRP 레저에서 기본 거래 수수료가 얼마예요? 기본 수수료는 0.001 XRP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몰려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죠. 근데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말한 대로 XRP가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의 14%만 차지해도 얼마예요? 연간 2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경 8천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서 수수료만 따져도 얼마예요? 한 해만 5천만 건 이상의 수수료로 XRP가 소각된다는 말이에요. 또 매년 이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해 XRP의 가치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것도 매년 그렇게 될 텐데 XRP의 가치는 매년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XRP, 레저가 사용될 것을 감안을 한다면 XRP가 계속 소각돼서 없어지는 메커니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고 개인들이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 한 개가 100만 원이 갈 수 있다는 소리는 결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딱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일반 개미들은 모르는 XRP가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는요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0원짜리 XRP를 사려고 하는데 한 번에 엄청 많은 물량을 사려고 하면은 이 시장의 물량이 부족해서 매물대가 뚫리면서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체결이 된다는 건데요. 즉 원래 나는 딱 1,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평균 1,050원이나 1,100원의 평균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슬리피지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XRP는 단순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국제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실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XRP로 송금해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는 큰 금액을 처리하려 하면 슬리피지가 심하게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송금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송금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XRP의 가격이 올라가면 해결이 돼요. 여기서 더 쉬운 예를 들면요. XRP가 한 달러일 때 1억 달러를 송금하려면 XRP 1억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XRP가 100달러라면 같은 1억 달러를 송금해도 100만 개만 있으면 해결이 되죠. 쉽게 말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좀 더 적은 수량으로 큰 송금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슬리피지 가격의 미끄러진 현상을 줄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XRP라는 게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글로벌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글로벌 전체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XRP가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야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들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XRP를 왜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중요한 테마로 나눠서 약 12개 이상 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약 30% 정도의 비중으로는 단타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단타에서 나온 수익금만으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의 여유 자금으로 건강하게 자산을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며요.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SUI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 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 올리면서 SUI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베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베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베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베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베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